반갑습니다.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바라밀 가운데 선정바라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정바라밀, 지금은 한국 불교가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거의 선종이 지배적인 종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지금 불교 이러면 선종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선종은 여기 선정바라밀의 선처럼 주로 참선을 한다든지 좌선의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 더 나아가면 화두를 받아서 깊이 명상하고 그 화두를 중심으로 참고하면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성녀들은 안그 때, 하안거나 동안그 때 선방에서 참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불자들의 경우에도 화두를 받고 싶어 하거나 또는 이런 이 성녀들처럼 참선을 하는 것을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선 중심으로 좌선을 해서 화두를 받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특별한 불교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행 방법은 무수히 많죠.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 선정은 뭘 의미하느냐? 과연 지금 우리 불교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참선이나 이런 화두를 받고 깨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전부이냐 하는 거죠. 속뜻을 풀다 보면 그렇게 특정한 방식만 옹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리고 의미가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초기 불교 수행 방법에서 쓰이던 방법입니다. 경전을 보면 곳곳에서 붓다가 가부좌를 털고 가만 앉아서 명상에 드는 것을 묘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바라밀은 일단 명상에 드는 것, 명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물론 붓다의 생활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바라밀을 옹호하거나 또는 이쪽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선정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명상에 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로부터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또는 깊이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고자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정바라밀을 닦을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이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집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가지에 온 마음과 몸을 오롯이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집중인데, 집중 또한 선정바라밀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집중, 명상은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집중은 그렇지 않죠. 집중은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직업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다른 어떤 것도, 즉 잡념도 없이 그 일에 오롯이 마음을 두는 것, 그 일을 최상으로 잘해내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집중이 되겠죠. 사실은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을 하려면 그런 집중력이 높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는 무슨 일에서든 다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선정바라밀의 하나의 특징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재료를
고르는 데서부터 그 재료를 다듬고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 과정, 마무리 짓는 데까지 오롯이 집중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선정바라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최상의 집중을 하고 그래서 기억을 한다든지 또는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선정바라밀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좀 이 명상이나 특히 집중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선정바라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의미가 확장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일상생활 모든 분야에서 선정바라밀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정바라밀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오해가 참 많습니다. 말 그대로 이 앉아서 가부좌 틀고 명상을 하는 것만이 선정바라밀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유마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 선정바라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제 선정, 이 좌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때 유마힐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좌선, 이 앉아서 명상에 드는 것이 좌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즉 앉아서 가부좌 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좌선이 이루어진다. 선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물론 가장 핵심은 무심한 상태, 외부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거의 끄달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뒤죽박죽되거나 뒤틀리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게 선정적 좌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꼭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진리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좌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해석입니다. 즉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다조차도 잠을 주무시고 물론 범부들처럼 그렇게 깊이 오랫동안 많이 자지는 않았지만 역시 수면을 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탁발을 해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을 정복하더라도 우리는 입고 먹고 사실은 똥을 사는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높은 산에 도전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행위를 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훨씬 거칠고 힘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뿐이지 인간이 기본적으로 영위해야 되는 일상성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불교 수행에서도 똑같습니다. 성인이 되고 붓다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생활을 제쳐두고 도외시하고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팔만사천리나 멀리 벗어난 착각일 뿐이다 이런 거죠. 명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좌선이라고 하는 것도 일상생활 속에서 해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설령 깨쳤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일상이라고 하는 데서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조건이고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도 수행을 또 하거나 또는 명상에 들고 그래서 이 선정에 더 쉽게 들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겪는 괴로움이나 힘든 것들, 어려움들을 최소화시키고 또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일상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칫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해야 되는 것을 도외시하거나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정바라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마힐이 말했던 것처럼 물론 붓다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만은
불교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 즉 아무런 어려움이나 장애나 그런 괴로움이 없이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좌선이면서 선정 바람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정 바람일은 좀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수행 과정에 있거나 초심자의 경우에는 무심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쉽게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선정바람일에서 해야 되는 것, 처음에 해야 되는 수행 방식 또는 우리 자세나 태도는 뭐냐?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또는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내지 못할 때 우리는 막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허둥지둥 하게 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걸 흔히 미혹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상황이 딱 되면 일단 멈추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행위 모든 것을 일단 멈추는 것을 시작으로 선정바람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어지러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무조건 일단 멈춤입니다. 일단 딱 멈추고 정지를 한 상태에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문제로부터 약간 벗어나 있는 것, 거리를 두는 것, 오늘 흔히 사회학에서 하는 말로 하면 객관화하는 겁니다. 그 문제도 내 거고 흔들리는 내 자신도 나지만 일단 멈춰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걸 일단 멈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일단 멈춤에서 선정바람일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마치 남인 것처럼 들여다볼 수 있고 또 내가 마주한 문제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문제처럼 보게 될 수 있을 때 선정바람일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나를 자꾸 들여다보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실체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나를 파악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와 폭도 커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선정바람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무심, 평정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도래해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고요하게 정은 차분하다 고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가라앉는 거죠.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잘 가라앉힐 수만 있으면 선정바람일은 절반쯤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은 일단 멈춤.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느닷없이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그 생각을 뒤따르지 않고 일단 멈추는 것. 잠깐 하고 멈출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정바람일은 거기에서 시작되고 사실은 일단 멈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애쓰지 않아도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만 있으면 완성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정바람일 복잡하고 난해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하다. 어떤 상황, 내가 바라지 않고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봉착했을 때 일단 멈춤부터 시작을 하면 선정바람일이 동시에 시작된다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승부하십시오.